안녕하세요. 조선대 프레상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든 드라마 설광화를 비롯한 역사 왜곡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역사 왜곡 드라마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는 몇몇의 의견이 존재하는데 단순하게 보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 왜곡 드라마와 영화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작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들어가기 전 역사 왜곡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개념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역사 왜곡 드라마, 영화는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왜곡하고 이에 대한 시청자의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드라마,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역사 왜곡 드라마와 영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되었던 설강화와 또 다른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되어 조기 종영된 조선 구마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는 화려한 캐스팅과 130억이라는 엄청난 제작비로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구남도의 역사 왜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설광화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광화 초반에 안기부 요원에게 쫓기던 난파 간첩인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다니는 여대 기숙사로 숨어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주인공은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강제 집행당한 오빠 생각에 그를 운동권 학생이라 생각하며 숨겨주면서 이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대생이 난파 간첩을 운동권 학생으로 오해하며 도와준다는 극적 상황이 군부 정권에 의해 조작된 용공사건을 사실로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설광화의 이런 많은 역사 왜곡 논란에 국민청원의 청원이 30만을 돌파하고 방통위의 민원에 400건 이상 접수되었음에도 드라마는 마지막까지 끝마쳤습니다. 방영된 후 많은 논란에도 시청률은 3.9%가 나왔고 몇몇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에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설광화 연출자 조현탁 PD는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독재 정권과 대선 전국 외의 모든 인물과 설정은 가상이고 드라마의 주된 내용이 민주화 운동이 아닌 청춘 남녀의 애절한 사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제작자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실제 민주화 운동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통받았던 운동가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첩의 존재를 긍정하는 시나리오를 쓴 것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 구마사의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구마사는 방영 전부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결국 2화 만에 폐지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엔 태종이 함주성에서 생시들을 죽이고 함주성에서 이성계의 환시를 보면서 수많은 백성도 살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왕이 백성을 살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받았고 피를 많이 묻히는 철혈군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정은 연출의 과욕으로 평가받고 있고 드라마의 내적 개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역사적 인물의 폄하, 중국풍으로 연출된 의주여각, 중국 음식과 의상 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구마사는 판타지 스릴러라는 장르로 인물 소환과 미장센으로 역사 왜곡이라고 평가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판타지 스릴러 작품이라면 사건이나 인물 설정은 허구로 해야 하는데 태종, 양령, 충령 같은 역사적 인물을 왜 설정했는가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영화 구남도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남도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을 영화의 소재로 사용한 만큼 역사 왜곡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제일 큰 역사 왜곡 논란은 가해자인 일본인과 피해자인 조선인을 뒤바꿔 연출했다는 점입니다. 영화에서 조선의 임금을 중간에 가로챈 것이 조선인이라는 연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줬는데 조선인이 중간에 가로챘다는 내용과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 다른 조선인이 한 짓이다 등의 말도 안 되는 연출이 존재했습니다. 또 영화에서 촛불 집회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남도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고 최장섭 어르신이 영화같이 어린아이나 탈출, 촛불 집회는 당시 구남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실제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이를 표현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영화가 개봉되고 화려한 배우들이 캐스팅과 더불어 감독의 유명성이 있었기에 역대 최고 관객수를 기록하여 막을 내린 작품입니다. 군함도의 감독인 류승환 감독은 군함도 역사를 알리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며 군함도 이미지를 보고 그 안에서 벌어질 법한 일이 자극돼 영화를 만들었으며 군함도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영감을 받은 창작물로서 군함도 대탈출 계획이나 동족 배신과 불화에 대한 실제 기록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화는 성공적으로 개봉하고 659만 명의 관객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왜곡 논란을 받은 영화와 드라마 작품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품들은 역사 왜곡 논란이 많았지만 픽션이고 허구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각색은 괜찮다는 의견 또한 많았습니다. 설광화 또한 실제로 드라마를 시청해보니 안기부 미화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군함도와 조선 구마사 또한 비슷하게 허구라는 것을 알고 본다면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설광화, 군함도, 조선 구마사 이외에도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작품들로 인하여 앞으로 역사를 다룬 드라마는 대중의 압력과 시장의 압력으로 장르 다양성이 축소되고 작가나 제작사의 자기 검열로 역사 드라마 창작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를 드라마나 영화 작품에서 다루는 것에 대한 비난과 우려의 시선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작자의 의도가 아무리 역사 왜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으로 받아들여 불쾌감을 느끼고 또 어떤 시청자들은 단지 허구로만 받아들여 재미있게 관람할 것입니다. 실제 역사를 모티브로 허구와 판타지를 섞어 만드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허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매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작품이 정말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저 역사를 모티브로 한 허구이고 그 허구를 개연성 있게 잘 나타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역사 왜곡 논란을 받은 작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